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 바로 시들무의 상남자 익명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또 일을 하시다가 겪으신 일 같아요. 이거 보니까 별장 보안건, 어떤 별장을 또 보안업으로 맡으셨는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다리십니다. 익명이죠. 이번 이야기는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개인 오더로 받았던 개인 별장 관리 업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지역명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거는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분들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건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한창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조금 뭐랄까 쉬운 일이라면서 가보면 더럽게 힘든 일이에요. 처음부터 가보면. 근데 웬일로 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와요. 어이, 쉬운 돈 벌어볼래? 이러면서. 그 쉬운 돈. 예. 제가 그랬죠. 시키는 게 뭘 또 어디 노가다 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쉽다니까. 요번에 믿어봐라. 믿으면 보겠는데 일단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뭐 별장인데 주위에 마을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사러 가려면 대략 한 30분을 차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별장이 한 개 있는데 별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대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CCTV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상으로는 보통 별장 지을 때 카메라 같이 설치를 할 텐데 없대요. 아무 개도 없대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하려니까 돈 금액은 정확히 안 알려주는데 모 대기업의 계열사의 어떤 부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의 별장이래요. 오, 꽤 직위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돈이 좀 많은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관련이다 하면 일단은 금액은 안 물어봐요. 저희도. 업계 규칙이에요. 금액을 물어보면 실례예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 듣고 이틀 뒤에 제가 이제 때마침 그때 당시가 제 캠핑카를 살 때였어요. 1인용 캠핑카. 딱 샀으니까 쉬운 일도 할 겸 그래 끌고 가보자.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진짜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차 끌고 가는데 진짜 고문이더라고요. 뭐 도착하면 좋겠지 싶어서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그쪽 해장 주소지로 갔는데 이게 별장 앞에 큰 도랑이라고 하죠.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그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주위에는 전부 산이 정말로 조용합니다. 당시에 그쪽 동네 내비가 안 찍히더라고요. 아직까지 내비가 안 찍히는 그런 동네예요. 어찌어찌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까 그 별장으로 가는 길에 딱 도로가 한 개 딱 있어요. 그 집에 갈 수 있는 길. 이 길이 딱 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차선인데 제 캠핑카가 옆으로 좀 커요. 그래서 갈 수 있겠나. 빠지면 내리는데. 근데 살살 올라갔었죠. 가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당시에 그 별장에는 관리인이 한 분 계셨고 정원사분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말하는 가정부 이렇게 3명이 계셨어요. 근데 때마침 가정부 아주머니는 퇴근 시간이었어. 근데 가정부 분도 차가 엄청나게 좋아요. 고급차 진짜. 관리인분이 저하고 그 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어디 달았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카메라로 총 제가 17대를 들고 갔는데 보통은 담벼락에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찌된 게 담벼락이 아니고 집 밖에 있는 땅에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나무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배선 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배선이 관리인의 사무실까지 옮겨져야 있으니까. 네. 거리가 상당하더라고. 다행히 이제 케이블은 내가 좀 넉넉하게 들고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 배선부터 깔고 있었거든. 위치는 아니니까. 한참 깔다 보니까 폐가 저물어가지고 밤이 됐어요. 네. 그때가 한 밤 12시 다 돼갈 겁니다, 아마. 저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갈무가무한데. 근데 갑자기 관리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그분은 퇴근했었으니까. 자기가 얘기 안 한 게 있대. 주말 되면 이 집의 실제 주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집에는 집주인분의 자녀분 한 분, 와이프분 한 분, 그리고 친척 동생이 한 명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별장인지 집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집을 앞에 딱 가는데 느낌이 무덤터 온 느낌? 무덤가에 온 느낌. 왜냐면 그 집 뒤에가 산이에요. 근데 길도 오솔길도 있고 막 따로 길도 딱 안 하더라고 보니. 이거는 집안 선산 아니고서는 이렇게 길 안 닦을 텐데. 그런 느낌이 나는데 관리인만에는 일단 그런 걸 물어보기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래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로 그때 당시 S600이면 엄청 비싼 차였어요. 그런 차가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서. 네. 집 앞에 딱 서더니 이제 운전수분은 계시고 근데 집주인분인데 마스크를 쓰고 뭐랄까 우리 모자 달린 옷 있죠. 아, 예. 그거를 딱 쓰고 오는 거예요. 꼭 뭐랄까 범죄자 마냥 후드티 같은 거. 예, 후드티 네. 그렇게 입고 들어오는데 내가 네. 보고 뭐지 싶더라고 처음에. 근데 다행히 대문 앞에서 카드를 딱 대니까 문이 딱 열려. 아 집주인인갑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나는 어차피 배선 깔아야 되니까 지금 17군데 배선을 깔아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당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다 돼가요. 왜냐면 이거 배선을 빨리 깔아놔야 내가 한 달 동안 천천히 깔아도 편하게 깔릴까. 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그때가. 집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 유리 깨지는 소리.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깨진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인테리어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한 게 보안업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네. 냅다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입구 그러니까 우리 현관 바로 앞에 신발장 있는 앞에 네. 신주단지 비슷한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항아리가 웬만해서는 잘 안 깨지는 항아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2층에서 던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완전 초전박살이 안 났을 건데. 그래 엉망이더라고 바닥. 근데 당시에 바닥에 흰색 가루가 깔려있어요. 나는 설마 뼈가루겠나 했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긴 한데 일단 그걸 밟고 올라갔어요. 들어가서 그 사모님 대신 아까 집에 들어올 당시에는 그 사모님 얼굴만 보고 말았거든요. 사모님 밤 눈치를 준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말리라는 식으로. 그 2층에를 딱 올라가니까 그 후드티 쓰고 왔던 그 사장님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알아듣지 못할 방언 같은 걸 막 엎으면서 딱 알아들은 말이 한 마디 있는데 그 땅 판 게 내 잘못이가 하면서 막 허우만 대고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있어. 그래 일단 말렸죠. 말리고 어떻게든 말려가지고 방에 가놨어요. 2층 방에 가놔놓고 내려와서 사모님한테 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가 까딱하고 난 나갔어요. 다시 일을 해야 돼. 새벽 3시쯤까지는 조용하더라고요. 뭐 목소리가 좀 크게 나는 거는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침이 됐죠. 새벽 3시에 제가 캠핑카로 돌아가서 잤으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그날 저녁이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녁에도 아직까지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토, 일, 주말이죠. 관리자분 말마다 나 주말에 집주인이 온다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술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람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제가 또 집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 들어가는데 요번엔 또 새로운 항아리야. 검은색 항아리예요. 검은색. 이게 또 눈앞에 또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그 떨어진 걸 보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또 뭐가 앞으로 팍 날라와. 이것도 이 항아리. 이게 똑같은 흰색 가루. 아주 고와요. 진짜 바람이 날릴 정도로. 근데 웃긴 건 이게 설명하자면은 우리 Z자 있죠. Z자. Z자가 시작하는 맨 첫 부분이 이 2층에 있는 높이고 Z가 끝나는 그 끝 지점이 입구 현관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쪽에서 던졌으면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옆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관으로 날아와요. 희한해. 이랬다. 솔직히. 또 사모님이 눈치 주더라고. 말리라. 올라가 또 말리고 방에 쳐놓고 이날은 이 사장님께서 이제 가시는 날이에요. 원래는. 당신은 술도 안 드셨어요. 그냥 눈알이 뒤집혀 있더라. 꼭 선부장같이. 그래 내가 이제 그러고 또 별말을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 운전수 되시는 분이 아저씨 저랑 담배 한 대 태우시죠 이런 거예요. 맞죠? 사장님 뭐 진정됐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진정됐습니다. 아저씨도 오래 있지 말고 하루빨리 가시는 게 좋다. 나도 이번 달 말에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러니. 저 사장님이 해외에 살 때부터 운전수로 일했다. 알고 보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네.
남편이 해외에 있으니까 다 가족들 그거 가게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기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나 이런 형제지간이 어느 순간 이 형제 한 명 빼고는 그 15인승 버스 있죠. 조그만 말버스 같은 거. 그거 타고 놀러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 묘자리가 본래 선산이 따로 있었대요. 예. 이 집안의 선산이. 그 선산이 있냐 하니까 함양 쪽에 선산이 한 게 있었대요. 네. 지금은 그곳은 개발된 곳인데. 근데 이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분들 대리인분들이 이분들을 땅에 묻고 이제 이 위랑 가족 한 분 남아있는 게 이 사람이니까 불렀겠죠. 한국에 왔는데 이 운전수분도 좀 약간 끼가 있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묘자리가 아닌데 묘자리처럼 쓰더래. 뭐가 씌었는지 그 땅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선산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산에 있던 묘를 싹 다 이 집 뒷산에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총칭 이제 선산 같은 경우는 돈이 있든 없든 법에서도 그렇고 선산은 웬만 만건드려요. 예. 개발도 하고 부정탄다고. 근데 이 사장님의 원래 선산이 팔렸대요. 그리고 이장도 일반 그 장의사분들이나 이 풍수지리에서 이런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노가다 하는 분들이 이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 그런데 물어봤어. 혹시 항아리 알아요? 이따가 남은 분들만 화장해가지고 남은 그 항아리라면서. 색깔이 뭐던데요? 그저께는 흰색이었고 오늘은 검은색, 밤되는 파란색 항아리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집에 가야 되겠네 이런 거야. 기사분이. 근데 이제 물어봤죠. 내가 얘 딴 데다 얘기 안 할 테니까 자세히 얘기 좀 해달라. 나 지금 카메라 설치하려면 앞으로 3, 4일은 더 있어야 된다. 찝찝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일단 설치비는 받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법원 입장이니까. 근데 이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 절대 저분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얘기하면은 내가 잘리는 게 문제가 나는 세상에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 마라. 근데 이분도 입이 가벼워 보기보다. 구슬리니까 말 다 해주더라고. 이분이 선산을 임의로 이장을 했어요. 임의로 이장을 했는데 원래 이 집의 자녀가 총 3명이었대요. 지금 막내 딸만 살아있고 다 죽었대요. 큰아들, 작은아들. 어떻게 죽었냐? 한 명은 공항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어디 거처로 가는 와중에 차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끌려면서 전봇대를 때려 박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한 명은 그때 운전하고 있던 운전수는 그냥 경상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해외에서 죽어버리고 이때가 선산을 막무가내로 이장한 그때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사장님이 본래 해외에서도 네. 부도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신적인 걸 좋아했대. 예. 믿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갔던 어떤 점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면 이 자식을 바쳐. 오. 대신 여기 조건이 뭐냐면 너 가족묘를 없애라. 이 얘기를 자주 들었대요. 이제 그 얘기를 얘가 이제 이장할 때 기억력이 안 그래. 그 얘기 듣고 그랬죠. 아니 그게 그러면 그까지 좋다 그래. 이장까지 좋다. 근데 그래 되면은 집안이 완전 말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희한하대. 보통 그래 하면 집안이 다 말아먹어야 되는데 이 집은 말짱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역사학자분 한 분인데 지역 민속학 하시는 분한테 그 동네가 제가 아는 분 동네 옆에거든요. 어찌 보면.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마누를 누군데 하면서 물어보길래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혹시 이런 경우 있냐 하니까 예. 자기 자식 팔아가지고 재산 부리는 일은 있어도 조상묘나 가족묘를 이장해가지고 돈 번 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경우가 한 번 있대요. 섬나라, 섬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섬동네나 다른 나라의 기준을 잡았을 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돈 버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의식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절대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첩을 한 명 만들었다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기사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그거 알아요? 뭐예요? 사장님은 지금 법적으로 혼자입니다. 이러면서. 여기 와이프랑 아하고 있던데. 그리고 아들도 죽었다면서요. 아들 다 그냥 양자로 돼 있어요. 양자로. 친자식인데 양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전부터 이거를 벼르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는, 그러니까 별장에 사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재물이죠. 이 사장님은 말 그대로 지 재물 잘 있는 거 보러 오는 거래요. 지금 저쪽 안에 있는 여자분도 알고 있대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막 밀어주니까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이 집안 이야기예요. 그 이후부터 제가 작업을 하는데 해괴망측한 일이 많았어요. 자, 첫 번째 카메라가 그 집 바로 뒤에 설치를 했거든요. 벌건 드낮이었습니다. 벌건 드낮인데 그쪽에 옆에 뒷길을 바라보는 카메라인데 분명히 저는 그 카메라 앞에 오솔길이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 보면 뭐가 막 가려요. 카메라를. 뭔가? 뭐지? 또 가보면 없어요. 오.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보면 뭐가 가려있어요. 이거 잘못됐는가 본데? 카메라 문제인가 보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자리를 옮긴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네. 다른 기계를 교체를 했어요. 스페어로. 교체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제서야 자리가 잘못됐는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옮겼어요. 안쪽으로 배선 좀 더 깔고 안쪽에 있는 좀 큰 나무에 우측편에 자라는데 여기서 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카메라들은 다 뭔가를 가리고 있어요. 꼭 표시가 사람이 작은 손 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카메라는 9개쯤 설치할 때쯤이었어요. 이때는 낮에, 난 밤에 작업 안 해. 카메라 설치는. 위험해가지고. 도심이면 내가 밤에도 하겠는데, 낮 시간에 해야 되겠더라고. 판이라고. 이 집 우측에 보면은, 하수는 아닌데, 일단 물이 좀 흘러요. 내가 보니 그 집이 바닥으로 물이 좀 흐르는 집이다. 그러니까 수맥이 좀 있는 집이다. 수맥이 있는 집에 사람이 살 수 있나? 그쪽 완전 주택인데. 근데 집 옆에 담벼락 밑에 물이 빠지는 데가 있어요. 진짜로. 물이 항상 쫄쫄쫄 흘러요. 그런데 관리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멍 쪽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오. 왜요? 바깥을 봐야지 왜 안쪽으로 보냐. 이쪽으로 사람이 들어오냐.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근데 다른 얘기는 안 해주고 그쪽으로 그냥 무조건 설치하래요. 까라면 까야죠. 설치를 했어요. 이제 9개까지 설치해놓고 그날은 그냥 테스트 점검만 계속 했어요. 낮에는 잘 보여요. 화질이 엄청 깨끗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그게 실시간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보고 있는데 그때 저녁 한 9시쯤이었나? 이게 카메라에 동작 센서도 달려있어요. 전기선으로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 9시 10분인가 15분 그쯤에 계속 동작 감지기 뜨는 거예요. 예. 동작 인식이라고 쫙 떠요. 로고에. 근데 그거는 또랑 비슷한데 역옆으로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이런 게 못 지나가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동작이 계속 인식하는 것 같다 싶어서 네. 가보니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네. 사람이 기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예. 사람이 기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에서 해집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근데 매무새는 그렇게 오래된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야 이러면서 뛰어가서 브라시 빛이 딱 가는데 없어요. 카메라에도 내가 뛰어가는 게 찍혀 있더라고. 근데 분명히 카메라 볼 때 뭔가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흑백이지만. 뭐지? 내가 또 잘못 봤나? 뭐지? 이랬어요. 한참 그 구멍만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뒤에서 누가 산에서 큰 소리를 얘기하면 메아리 친다. 빨리 나가라!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자, 돌아봤죠. 없어요, 아무것도. 이 밤중에 누가 산에 가나? 누가 야호했나? 난 그래 들었거든,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가라, 이 소리라. 아이씨, 재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이제 관리 사무실로 가서, 카메라 세팅을 제대로 잡아놓고, 동작 센서가 안 뜨더라고. 그냥 오케이 하고, 5번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했었냐면, 그 집 담벼락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찍어놨었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있는 도로 쪽으로. 근데 새벽 4시쯤이죠. 사람들이 걸어와요. 할머니 2분, 할아버지 4분.
여기 근처에 동네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 뭐지?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솔직히 말로 사람까지 오는 거는 제가 제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집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집을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카메라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캠핑카 위에 창문 열고 그쪽 방을 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녹화 영상을 틀었나? 왜냐면 낮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오셨거든. 녹화 영상이 아닌데 배경이 어두운데 한참 보다가 또 내려가서 카메라 보면 또 사람이 있어. 또 올라와 보면 사람이 없어. 아, 여기 산이라서 귀신 많은갑네. 아니 동네에 불빛이 없으니까 그 동네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때는 진짜 전기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싶더라고 솔직히. 한참 그래갖고 이제 시간 째고 놀다 보니까 갑자기 캠핑카 문 열고 닫는 곳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 집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아저씨 혹시 문 소리 못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상하다. 아까 누가 계속 벨을 누르던데 벨을 계속 눌러가지고 나와보면 먹고 나와보면 먹고 해갖고 카메라 좀 볼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그 시간대예요. 사람이 왔다고 하는 시간대. 근데 다시 보니까 또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입구에 아무도 없네요. 근데 누가 벨을 누릅니까? 근데 그 카메라에 어떻게 찍혀있냐면 사람이 벨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불이 반짝반짝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5분 간격에 한 번씩 반짝반짝 꺼지고 또 5분 뒤에 반짝반짝 또 꺼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아줌마랑 내랑 한참 보고 저기 먹고 내가 오기 전에는 며칠에 한 번 걸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냥 기계 고작동으로 가는 줄 알았다. 그래 인터폰 꺼버렸대. 근데 내가 오고 나서부터 카메라 설치하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쭉 생기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장님 안 오실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딸도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 막내딸. 그럼 집에 혼자 계시겠네요. 아저씨 겁나니까 내 2층에서 잘 테니까 아저씨 1층에 와서 술 한잔 하시면서 TV나 좀 보시라 하더라고요. 나야 좋지 뭐. 솔직히 캠핑카에서 하는 것도 지겹기 때문에. 근데 안 갔어야 되는 거라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궁금했던 게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혹시 그때 항아리 내용물이 뭐였어요? 아실 필요 없어요. 처음. 근데 이 아줌마도 술 한 2잔 들어가시니까 하시는 말씀. 그거 우리 남편 집안 사람들 뼈가루예요. 예? 나는 기사가 그냥 장난친다고 그런 말 한 줄 알았다. 진짜 이랬대. 그럼 그 뼈가루 다 어떻게 했어요? 싹 썰어서 버렸죠. 또랑에다가. 그거를요. 그 많은 걸 다. 예. 청소기로 싹 빠들여서 다 버렸어요. 어차피 우리 집 가족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속으로. 와, 이거 완전 미친 거 아이가 이거. 아무리 미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고인의 그 뼈가루인데 그걸 막 마음대로 저렇게 버린다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순간. 예. 아무리 집 가족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올라가 주무십시오. 올라갔어요. 얘는 그때 위스키 3잔 드시고 비틀비틀하면 올라가더라고. 1층에서 이제 할 것도 없고 영화 보고 있었죠. 영화 보고 있는데 벨이 울려요. 그래서 내가 잽싸게 뛰가서 눌렀죠. 누구십니까? 엠미가 없네? 이런 인터폰으로. 예. 엠미가 없네. 아저씨 누구예요? 이런. 문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랬더만 난 이 집에 못 들어가. 원래 꼭 보고 있나? 왜냐면 그때 내가 그 비싼 위스키를 반병을 가까이 먹고 보라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예. 분명히 자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맨정신이었기 때문에 애미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갈라요. 그러면 근데 막 제가 앞에 나갈까에 할머님 이러니 나도 아저씨랑 내가 얼굴 볼 일이 없을 낀데 이런 거예요. 잽싸게 뛰나갔어요. 그 한 1분도 안 돼. 한 20초? 만에 뛰나갔어요. 왜냐면 이 집 가족분이면은 나중에 내 욕 들어볼 수 있으니까 잽싸게 뛰나갔어요. 대문 앞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인터폰에 그 불빛만 보이고 없어. 잤나? 잠꼬대 안 하지. 뭐지? 한참에 내 머리를 굴리는데 딱 때마침 생각하는 그 집 가족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묘, 형제 묘가 있다 이러니까. 그리고 조상묘까지. 혹시 그분들인가? 진짜 완전 산속에 있는 집에는 귀신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있거든. 예. 온단 말이야.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우리 선배분들한테. 그런데 홀리지 마라 하더라. 그래서 귀신인갑다. 그냥 술이나 한 잔 더 먹고 소파에서 자야 되겠다 싶더라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 또 10분인가 5분인가 지났어요. 벨이 울려요. 기계 어차피 내 아침에 꼭 고친다 내라면서 이런 악몽을 다시 또 눌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 애미 없나? 문 열어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사모님 지금 2층에서 주무십니다. 저는 1층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열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저씨 나가라 패지 이러면서.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때. 나가란 말도 한참 뒤에 내가 그랬대. 언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으면 쟤 나갈까요? 아니 아저씨 내일이라도 당장 짐 싸들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아저씨도 같이 당해요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또 잽싸게 뛰어나갔어요. 나가다가 한번 엎어졌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나가지고 문을 딱 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벨에 불만 켜져.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오전 10시 반쯤에 제가 나머지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딱 배선을 잡으러 갔는데 배선들이 중간중간에 누가 이빨로 물어뜯은 것처럼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설치했던 카메라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 설치가 덜 된 곳에 배선들이 다 그래 돼 있어요. 삼짐승이 물어뜯었나 싶었는데 삼짐승이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 이빨. 근데 웃긴 게 이게 굵기가 사람 엄지손가락만 하단 말이에요. 배선이. 이빨로 잘라도 한참 걸려요, 저거는. 그러니까 산에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워낙 단단한 걸 들고 가거든요. 피복이 한 두께가 0.5cm 이상 됩니다. 두껍단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막 사람 이빨로 불가능한 그런 배선인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어디는 중간에 잘려있고 어디는 앞대가리가 다 잘려있고 자국을 보면은 사람 앞니 이빨 자국 있죠. 어떤 거는 어금니 이빨 자국처럼 보이고 동물이면 날카로울 거 아닙니까?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지그재그 힘으로 진짜 이빨에 딱 집으면 고무에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표시가 전혀 사람 이빨을 뜯은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제 차에는 블랙박스를 안 켜봤어요. 제 차에는 24시간으로 계속 돌아가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상시. 예. 네. 켜봤는데 아무도 그 집 근처에 동물조차도 안 왔어요. 아차 싶은 거라. 와 이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은 전선 다음은 내 모가지가 뜯기는 거 아이가. 조금 찜찜한데 그걸 일단 마무리하자. 예. 내일까지 마무리하면 뭐 될 일이 있겠나. 그래서 이 약 물고 막 그 아줌마가 뭐 시키든 말든 딱 무시해버리고 제 할 일만 했어요. 배선 다시 절연테 붙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어가지고 카메라 설치를 본래 3, 4일 할 거를 그날 다 해버렸어요. 마지막 테스트까지 하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됐다니까. 하늘도 무심하시. 딱 그때 때마침 눈이 양끝 오더라고. 못 나가요 진짜 그때부터. 눈이 녹을 때까지. 그렇다고 그 산만 뒤에 제설차가 오겠습니까? 평소에 차 앞에 봐도 한 10시간에 차 한 4대 지나갈까 말까인데 좋쳤다 이러면서 이 영감님이 나가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 오래 있으면 화당한다는 소리가 그 말이구나. 자 그때부터 저한테까지 피해가 옵니다. 난 현재 이 아줌마는 집에 혼자 있어요. 혼자 계신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저씨 겁이 나서 못 나가겠다. 왜요? 그래. 아니 2층 방문 앞에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 막 문을 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화기로 소리가 들리더라고. 쾅쾅쾅 하면서. 근데 특히 들어보면 사람이 치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바람 불어서. 그냥 당시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문이 헐구어서 우고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나는. 그래서 일단 현관 빌문을 치고 제가 들어갔어요. 진짜로 들어가니까 전기는 들어오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2층에는 뭔가 뭐랄까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뭔가가 그 아줌마 방을 막 발로 차고 있는 거라. 난 노동인 줄 알았어 순간. 그래갖고 내가 브레시하고 확 비쳤죠. 비추니까 사라져. 없어. 근데 마지막 앞에 티 나와. 아저씨 봤어요 이러는. 아니 뭐 사람 같은 게 있긴 했는데 비추니까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가 본데요 그러니까. 아저씨 귀신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믿긴 믿죠. 나한테 해마 안 주면. 그랬더니 아저씨 지금 운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 부산 사람이라서 운전하면 죽어요. 눈길은 절대 운전 안 합니다. 기회 같으면 기회 같지. 아줌마가 이제 내 바시간에 자꾸 우는 거야. 근데 여기 겁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제 캠핑카로 모셔갔어요. 모셔가서 따신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솔직히 기사분한테 얘기 좀 들은 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이제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겠습니다. 임시 방책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님분도 계속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집에서. 어디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훌쩍거리면서 그렇다는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가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 머슴마 2명을 팔아먹고, 저승사자한테 팔아먹고 재산을 불렸대요. 자기도 그 얘기는 처음에 안 믿었대요. 근데 자기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한 지 한 달 만에 그랬대요. 우리 집 선산을 팔려면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한테 탈이 없다. 근데 그 우리 안에 그 아줌마하고 딸내미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완전히 쌍놈이지. 그러니까 지 등만 보고 남들은 죽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타입.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집 선산이 개발이 된다. 이런 정보를 자기가 들었대. 그런데 이 선산에 지금 가족묘하고 묘지만 총 9개 넘게 있대요. 그 묘를 다 이장을 안 하면은 못 팔아먹는다. 그쪽에 도로가 난다더라. 그래서 팔아먹어내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와이프도 문제가 되는데 그럼 묘 이장하고 땅 팔아먹으면 되겠네 이랬다는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뭐 별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한국 오는 와중에 이미 이장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대신 부모님 묘만 마지막에 이장을 했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뼈가루가 있는 항아리가 있다고. 나는 그래도 부모님 묘는 그대로 살아있겠지 싶었는데 이 아줌마 하는 말 듣고 놀랐어요. 부모님 2분 묘를 파헤쳐서 이장할 때 이장을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옷가지나 이런 것만 묻어놓고 신체는 다 태워버렸다. 화장. 그리고 그 뼈가루는 집에 무조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했고. 그래서 그때 깨진 항아리들이 이제 부모님 항아리, 자식들 항아리가 아니고 그 이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며칠에 한 번꼴로 인터폰이 울리는 그런 경우는 있었다는데 그 항아리가 깨지고 나서 계속 울렸다는 거예요. 뭐가 집에 들어오려는 하듯이. 딸이 집에 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집안에 뭐 문제가 없었는데 딸이 집에 없으니까 자기 방문을 막 누가 발로 차고 때리고 밖에서 니 죽이년 유신년 하면서 욕을 하더라. 그래서 막 참고 남편하고 통화도 해갖고 참고 있는데 남편은 바쁘니까 끊어라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남은 건 관리인 아저씨도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솔직히 한동안 안 왔어요. 관리인이. 그 가정부 아줌마도 안 왔고 내하고 그 아줌마만 있는 거야. 그 빌장에. 아저씨라도 있으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아니 요 이장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집안 다 말아먹어요 하니까 한국에 왔을 때 법적으로 이혼했대요. 저거 남편이랑. 네.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결론은 지금 현재 남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후드티에 마스크 쓰고 기 들어온 이유가 아무리 산만디 아니지만 외부인인 내가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 안 들리려고 그래 들어온 거였어요. 계속 그런 일이 아줌마하고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 집 꼬라지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매스컴감입니다 이거. 근데 선산을 왜 팔아먹었는데 50억. 산이 그만이 큰 거는 50억이면 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사분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미신적인 거에 좀 미쳐있다. 뭐뭐 하면은 점집 가야 되고 뭐뭐 하면 누구를 불러야 되고 뭐뭐 하면 뭐 재물도 올려야 되고 그런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혼하는 이유를 이 아줌마가 얘기해 주는데 좀 웃기더라고. 우리가 재산을 물려면 네. 니하고 내하고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고 내 자식들은 니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단 니 살 집이랑 다 해줄 테니까 한동안만 3년만 참아라.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한 거래요. 근데 그 3년 동안 큰아들 강아들 다 죽었지. 딸내미도 죽었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아줌마 혼자만 났다. 아줌마가 하는 말이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인간방패쟁이 같다면서 모든 잘못이 자기한테 날라온대요. 꿈만 꾸면은 자기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 꿈이 꾸어지고 시아버님 꿈에서도 나오고 예. 저거 아들님들도 나와갖고 엄마를 원망한다면서. 근데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면서 이런 얘기 아저씨한테만 처음으로 얘기한 거다.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다. 사모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땜빵 되는 것 같아요. 땜빵. 남편분은 득 다 보고 아줌마는 싹 뒤집어 쓰는 그런 객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오래 사세요.
그리고 다음날 체인 감아가지고 차를 어떻게 끌고 나왔어요, 제가. 왜냐면 돈은 받았으니까. 예. 그 사장님이 420만 원 입금해. 장비값 빼고. 예. 장비값은 이제 회사로도 지급이 됐고. 입금을 해주길래 딱 돈 받자마자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저랑 집 나갈 건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말래요? 하니까, 딱 때마침 그 아줌마 남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저도 옆에서. 혹시라도 그 집 떠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면서. 그 집 떠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니 잡아 튀길 거다 하면서. 절대로 가지 마라. 이러니까. 근데 수맥이 흐르는 집에 귀신이 그래 많고 조상신까지 싹 다 몰려 있고 지금 이 여자가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나가지 말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니도 죽으라 이 말이거든. 그 아줌마는 내가 그래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사모님 나갈래 안 나가? 빨리 선택하라고. 나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 그랬더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여기서 나가버리면 뭐 가식이 없어오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좀 있어보지. 뭐 남편 오늘 사람 시켜서 오늘 보내준다네요. 그래서 나도 솔직히 아무리 그 돈만 받았다 하지만은 여자 혼자 집에 있는데 걱정된다. 네. 하루만 내 돼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오면은 갈게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저녁 8시 반쯤이니까 이제 차가 한 대 오더라고. 근데 웃긴 게 차에서 뭐가 느리냐면 예.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 직원분들, 양보위분들 이런 분들 내릴 줄 알았는데 무당분이 2분이 내리시더라. 그리고 이 장구 치는 분들, 퇴마하시는 분도 한 분 왔어요. 그리고 그때 왔던 기사님도 같이 왔더라. 그래서 나보고 기사님이 아저씨 아직 안 갔네요. 이러면. 여자 혼자 있는데 걱정된다 아닙니까? 그래 오늘 저희가 이제 이따가 갈라 했는데 사람 온 거 봤으니 그냥 갈랍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저씨 아까 낮에 갔으면 몰랐는데 지금 나가면 아저씨도 해입어요. 왜요? 그러니까. 무당 온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건물 터지자마자 강둑이 터질 거라고 지금. 자기가 깬 항아리 때문에 지금 모든 위해가 지금 이 집에 다 몰려있고 아줌마들도 몰려있고 아저씨는 무당분 말을 빗자면은 먼저 나가라고 몇 번을 그래 얘기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그래 된 거고 그러니까 아저씨도 여기서 액땜하고 다 해야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상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집 안에서 그 바닥에다가 마당에서 살풀이도 하시고 한 분은 살풀이하고 한 분은 그 아줌마 앞에 끌고 나와서 무릎 꿇쳐놓고 이 아줌마 기도 같은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앉아갖고 무슨 비나이다 손이 파리 손처럼 막 싹싹 빌더라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무당 한 분이 하는 말이 원래 신이 왔는가 모르겠는데 돈물 잡고 조상이랑 부모랑 다 갈아엎고 팔아먹으니까 기분 좋나 하면서 이게 다 네 놈이다. 네가 가한테 옹호를 해줬으니 네 잘못인 거다.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 아줌마가 몰매 맞고 있는 거야. 아줌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오케이만 한 거 빼고는 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연이 온 거다. 근데 한 명은 솔직히 무당 옷은 입고 있는데 무당은 아닌 것 같아. 나머지 한 분은 진짜 무당이야. 옆에서 기 같은 얼굴로 보고 있더라. 막 뭐라 하는데 일단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인연 때문에 자식도 다 줬고 네가 다 잡아먹은 거다. 꼭 양밥처럼 예. 저주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우리 무당들 무구 있죠. 칼. 그걸로 이 아줌마 목을 싹싹 이렇게 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이런 거 안 나갈 거다 하면서 첫 바다에 막말을 해놓고 이제 약을 주는 거지. 싹싹 하면서 뭐 오색천도 찍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 근데 옆에서 마지막까지 감독하던 무당분이 그 앞에 다른 무당분 밖에 나갔을 때 아줌마한테 둘이서 소곤소곤 얘기하더라고. 근데 웃긴 건 제가 설치한 카메라가 마이크도 달려 있습니다. 녹음도 되거든. 카메라 바로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두 분 얘기를. 그러면 희미하게 들릴 거예요. 차에 아직 장비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남편이 다 팔아먹었다. 이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그 자식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올 때까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가 남편은 내가 부추긴 게 아니다. 네가 부추긴 거다. 이러면서 그 돈 받아서 니도 돈 받았을 거야. 산 파는 돈의 절반은 니도 들고 갔잖아. 근데 이 아줌마는 자기가 돈 받은 줄 몰라.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그 남편이 네 명의 통장으로 20억을 쌓아놨다. 그게 산판 돈이다. 니도 공범이다. 그리고 너그 남편도 악독한 놈이니까 나가는 대로
그 돈 가지고 너가 남편이랑은 영원히 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에 완전 여자는 몸빵으로 세워놓고 남자가 모든 부를 다 가져가. 그래갖고 일단 마무리해서 끝났어요. 그렇게 한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근처 지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쪽을 지나갈 길이 생겼는데 지나가면서 아 맞다 여기 저번에 내가 카메라 설치한 곳이 있네. 아줌마 잘 계실런가 모르겠다 싶어서 한번 인사차 들렸었거든요. 갔는데 입구에 풀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문 열고 들어갔던 흔적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를 눌렀죠.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그 카메라 설치하는 그 키 큰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끼 나와. 아저씨 내 좀 살려달라. 아줌마 왜 그래요? 몰골이 왜 그래요? 진짜 무슨 귀신인 줄 알았어요. 설자마. 머리가 다 흥그러지고 풀어져가지고 놀랬다니까. 오. 아줌마 왜 그래요? 왜? 남편이 안 온다면서. 그때부터 한 2년 지났거든요. 남편이 안 오더래요. 근데 항상 뭐 식약, 식재료 이런 거 갖다 주더라. 그래서 어쨌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그냥 하니까.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이 또 안 온다면서. 그냥 다 무마돼버린다면서. 아저씨 내 우찌하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들었다. 아줌마 통장 20억 있다면서요. 솔직히 카메라로 통해서 내가 들었다 그 얘기.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예. 20억이면 아줌마 지금 나가서 혼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돈도 가져가 남자가. 그래서 이 아줌마는 그 집 빼고는 없는 거야 소유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고 가시라 그러면 그 사이 동안 계실 곳을 내가 마련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막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이분이 부산에 내려왔었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내려왔어요.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부산지는 아는 지인분 집인데 안 쓰니까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짐하고 다 옮겨놓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 큰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차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아. 직사. 근데 그때 그 무당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예. 이 집을 나가면 한 달을 못 버티고 끝날 거다. 이제 그 말이 사실이 돼요. 예. 결국은 이분이 지금 보니까 가족분들이 다 미국에 있었어요. 원래 가족, 자기 친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로 내가 다 연락 돌리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다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남편도 어디 갔나면서.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남편분은 모르겠고, 일단 제가 뭐 자초증인을 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놈 잡아야 되나면서. 그 집도 보통 지방이 아니더라고. 일단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전인가,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제 외갓집 간다고 가다가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혹시 그 소식 들었나면서. 뭔 소식이요? 그 앞전에 니 카메라 설치했는데 그지? 그 집 남자 사장 그 사람도 죽었다 아이가면서. 아니 다 죽어. 예. 뭐 어쩌다 죽었다는데요. 뭐 돈도 많다는데 막 들어보니까 남자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닐라인가? 하여튼 놀러를 갔대요. 놀러를 갔는데 차에 치여 죽었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그것도 억수로 안 좋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다른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가는데 모든 그 재산이 상속했다. 그래갖고 카메라 걷어가라고 연락이 왔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갔으니까 이 얘기 해도 되겠다. 지금도 돈 가지고 뭐 저주술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자식 팔아먹고 예. 자기 불을 불리는 사람이 어느 나라든 한 명은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길. 야, 진짜 다 돌아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진짜로. 그렇죠. 저도 참 그런 데를 많이 가니까 조금 해요. 와, 진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죽어야 끝나는 그 정도의 느낌. 얼마 전에 제가 예. 저희 외갓집 가다가 또 들렸어요, 그 집을. 네. 짜고 있는가. 근데 그 집을 멀리서 제가 봤거든요. 네. 와, 진짜 흉가보다 더 무서워요. 오. 멀리서 봐도 소름 끼쳐요. 예. 듬성에서 다 깨져 있고, 그리고 접근 금지 경찰서에서 있잖아요. 에이핑. 네. 그게 집 전체 다 둘러져 있어요. 오. 완전히 흉가 폐가 뭐 종합판. 그 폐가 체험하러 가셨다 하면 큰일 나겠다, 그거는. 그 옆에 갑자기 이제 가고 있는데 그쪽 면사무소 근처에 딱 가는데 그때 관리하는 안 보니까 계시더라고. 네. 어이구, 사장님 오랜만에 되니까. 아저씨 오면서 그 집 봤지요? 아, 예. 아저씨 혹시라도 그 집 근처 가지 마세요. 왜요? 그래? 저 얼마 전에 갔다가 잠깐 죽을 뻔했어요. 집에 남아있는 물건 때문에 들고 가려고 들어갔다가 집에 갇혀가지고 다음날까지 못 나왔답니다. 근데 문에 걸쇠까지 다 뽑혀있는 상태인데 문이 잠겨있대. 예. 말 그대로 그 있는 분들이 잡았겠지. 근데 그 있는 분들은 승천도 못 하는 거예요. 네.
항아리가 또랑이도 빠졌지, 뭐 깨졌지, 묘도 진짜 사람 묘가 아니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야, 오늘 익명님께서 또 스케일이 좀 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뭐 끝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엮이면은 재수가. 오늘 그래도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야기 전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익명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직업괴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돌비 익명이라고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을 확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직업괴담이 많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루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루다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루다님,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또 기다리는 이 마음이 굉장히 떨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조금 전까진 괜찮았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막 순서가 되니까 조금 떨려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갑니다. 그때를 즐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못 보던 그런 존재들을 좀 보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큰 용기 내셔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고, 아마도 시들무에서 굉장히 또 귀신 보시는 분들의 이런 사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또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다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루다예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영안이 트이게 됐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신이 처음 보였을 땐가요? 네, 네. 그렇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사하구에 보면 낙동강 하구뚝이라는 공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태공원이라고 해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냥 자전거 대여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없던 그냥 허허 벌판이었는데 그날도 겨울방학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전거 타러 가자 해서 자전거를 타러 갔죠. 예.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게 파란불이었어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건너편에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제가 건너려고 발을 떼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확 저를 잡아 당겼어요. 오. 그게 누구였냐면 제 친구였어요. 제가 미쳤냐고 너 왜 잡아 당기냐 했더니 너 죽고 싶냐? 이러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덤프 트럭이 지나갔어요. 예? 제가 이랬더니 왜 빨간불에 미쳤다고 건너가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파란불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봐라 빨간불이다 해서 보니까 정말 빨간불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서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고 제가 건너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횡단보도 중간쯤 갔을 때부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오, 예.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횡단보도 중간쯤 갔을 때 달려오던 승용차에 받쳐서 네.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때 목격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잘못된 줄 알았었대요. 아, 진짜 목숨을 잃었구나 싶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그 승용차 앞 범퍼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고 제가 붕 떠서 앞 유리창이 탕 받고는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쟤 잘못됐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신고를 하고 예? 그렇게 병원 이송이 된 뒤에 저는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더니 네. 근데 희한하게도 골절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썹 위가 많이 찢어졌고 인중이 다 찢어지고 입안에서 피는 많이 흘렸다는데 희한하게 골절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이 그냥 내진탕만 좀 있었다고 해요. 오, 예. 근데 정신이 들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눈앞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시야가? 네. 그러니까 원래 두 쪽 눈으로 다 보다가 한쪽 눈으로 손을 가리면 뭔가가 한쪽 눈으로만 보면 뭔가가 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 눈이 꼭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났었어요. 저는 처음에 눈 위에 많이 찢어져 있어서 반창고 때문인가 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반창고를 떼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나서 검사를 받았더니 뭐 뇌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시신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일 수도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 했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행히 보이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보이기 시작했을 때 혹시 돌비님 그거 아시나요? 눈을 손으로 꾹 눌렀다가 탁 떼어내면 앞에 빛처럼 뭔가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 느낌 아시나요? 알죠. 막 별로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네네. 색깔 여러 개인 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사물이 보이고 또다시 또 눈을 감았다 뜨면 또 앞이 반짝반짝반짝거리다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걸 못 느꼈어요. 그냥 병실에 아이가 하나 보인다? 오. 저는 그 아이가 당연히 제 옆 침대에 있는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병실에 아이가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별 뭐 뜻깊게 생각을 안 했죠. 네. 그때 당시 제 병간호를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셨는데 눈이 보이고 난 뒤부터는 멀쩡하던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걷지도 못하겠고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근데 걷지는 못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아프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진통제를 맞고 자고 아이고. 예. 그런 생활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너무 아픈 느낌에 잠에서 깨서 눈을 딱 떴는데 네. 그 순간 가위가 눌린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도 안 나오고 네.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그 아픔을 느끼고만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 다리 위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가 한 번씩 봤던 그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기억을 하는 이유가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가지 머리라고 하죠. 앞머리를 일자로 이렇게 딱 자른 그런 머리를 한 아이였는데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아이가 제 왼쪽 다리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 계신 할머니를 불러야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 상태로 한 1시간 가까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소리에 제가 가위에서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다리를 보니까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하고 깨우니까 저희 할머니가 왜? 하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여기 있던 애 어디 갔어? 이랬더니 여기에 뭔 애가 있어?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 좀 전에 내 다리 위에 아이가 있었어. 이랬더니 꿈 꿨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꿈이 아니다. 분명히 있었다. 이랬더니 네가 아파서 나쁜 꿈 꾼 거다. 다시 자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아픈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계속 다닐 때마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재활을 하잖아요. 물리치료를 하러 가고. 갈 때는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요. 네. 근데 이제 재활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다리를 굽히거나 펴거나 걷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계속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만 본다는 걸 저는 길지 않아서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다리에 매달려 있는데도 아무도 그 아이를 떼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네,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자면 그 아이가 다리 위에서 뛰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할머니, 내가 저때 말한 남자아이가 자꾸 내 다리에 매달려 다닌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깼잖아. 그때 남자아이가 내 다리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내 다리에 매달려 다녀.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고 머리를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계속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계속 보이진 않아. 다리가 아프면 보여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알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네. 퇴원을 하고서도 집에 가서 저는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어이구. 그 아이가 계속 매달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도 할 수 없었고 동생한테도 할 수 없었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말을 하면 머리가 아픈 아이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래서 할머니한테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걔가 아직도 내 다리에 있어. 밤만 되면 다리에서 뛰어. 그래서 다리를 더 못 쓸 것 같아. 할머니, 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봤어요. 예. 할머니도 안 보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도 안 보이신대요. 네. 그러면 나는 계속 죽을 때까지 얘를 달고 다녀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뒤로도 한 달은 넘게 그냥 그 애를 계속 매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저희 할머니가 하루는 할머니랑 산에를 가재요. 이 다리로 산에를 어떻게 가? 했더니 할머니가 업어주신다고 가자고 하셨어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다니시던 절로 갑니다. 아, 예. 절에 딱 가서 절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절이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목을 잡고 안 들어간다고 집에 가자고 울고불고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7살, 8살도 아니고 15살이잖아요.
그 정도 나이면 그렇게 때를 쓸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절을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앞에서 한 30분을 넘게 할머니랑 실갱이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들어간다. 할머니는 가야 된다. 나는 집에 갈 거다. 할머니 안 가면 나 혼자 기어서라도 집에 가겠다. 나는 저기엔 절대로 안 들어갈 거다. 하고 있는데 절 안에서 스님께서 나오셨어요. 이 스님께서 나오시더니 두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하고 들어오너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등에 업혀서 그냥 절에 들어갔어요. 대웅전이라고 하죠. 그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는 저를 그냥 바닥에 앉혀놓으시고 계속 절만 하셨어요. 스님은 옆에서 목탁 두드리시면서 연불하시고 법경 외우시고 그것만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는 절에 있으래요. 왜요? 했더니 저는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대요. 할머니는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너는 오늘 스님이랑 같이 자라 하시길래 안 된다고 집에 간다고 또 때를 썼죠. 근데 때를 써봐야 뭐 하겠어요. 다리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앤데 할머니가 저를 놔두고 가시면 그냥 저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저를 놔두고 그냥 가셨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나가시고 나니까 스님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 대웅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꼭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때리실 것 같고, 막 그 부처님 옆에 보면 팽화라 그러죠. 무서운 그림들. 네, 막 호랑이 그림도 있고 막 산신 그림이나 뭐 이런 그림들,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막 다 살아나와서 막 저를 잡아갈 것 같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에서 깨서 아침이 돼서 보니까 저는 대웅전이 아니라 스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에 있더라고요. 일어났으면 공양하고 대웅전으로 가자 하시더라고요. 싫다 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대웅전을 갔어요. 가니까 저희 할머니는 벌써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그거를 한 3주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3주 동안 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동안에 조금씩 다리가 움직여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밤이 되면 아픈 건 똑같았고 낮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정도. 그러다가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밤에 잠을 자도 다리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스님 저 다리가 안 아픕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3일만 더 있다가 집에 가거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3일을 더 있었는데 그동안 다리가 정말로 안 아팠어요. 집에 내려가라고 하는 날이 돼서 저희 할머니가 오셨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나는 집에 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 저희 할머니랑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앉았죠.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몸에 영가가 붙어 있었고 그 영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제 다리가 그렇게 아팠던 거라고. 저보고 혹시 너 눈이 아프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리 아프기 전에 눈이 아프지 않았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라고 했을 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네 눈을 가렸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 눈이 보이고 나서 다리가 아픈 건 뭐예요? 했더니 그 아이한테 팔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한쪽 팔로 제 왼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걸 타고 다리로 내려간 거래요.
그래서 눈은 보이게 된 건데 다리가 아프게 되었던 거라고. 이제 그 아이를 보냈으니 다리가 아플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 아이가 네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 네 영안이 트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영안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영안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네 눈에 안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차라리 귀신이 보인다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해라도 됐고. 네, 근데 뭐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일 것이다. 한 번씩 여기 시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스님들이나 무당분들은 말을 빙빙 돌려 하신다고.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할머니는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집으로 갔죠. 가는 동안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예. 네 엄마한테도 하지 말고 네 아빠한테도 하지 말아라. 해봐야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다. 그냥 그런 것이 자꾸 보여서 힘이 들거든. 그냥 할미한테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알겠다라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저는 영안이 트이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별로 크게 보고 지낸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심하게 온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인문계 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약간 산 속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네.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하면 학교 가는 길이 산속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숲길이니까. 예, 예. 거기에서 뭐가 자꾸 보여요. 나무 뒤에서도 보이고 나무 위에서도 보이고 자꾸만 보여요, 뭐가. 그러니까 저는 길을 갔다가 큼칫큼칫 놀라는 게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친구들도 아, 쟤는 좀 이상한 애구나. 막 놀른다. 아무것도 없는데. 응, 가만히 잘 가다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혼자 멍하니 옆만 쳐다보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미친 듯이 뛰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좀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말했듯이 아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말해봐야 저만 이상한 아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다가 결국 저는 전학을 갑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학교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전학 간 학교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학교였어요. 하필 바다네요. 예. 거기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업 중간에 창밖으로 눈을 돌리면 바다가 보여요. 거기에 뭔가 둥둥 떠다녀요. 까만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방파제에 보시면 그 삼각형처럼 생긴 돌 있잖아요. 예. 저희 학교 창문 너머로 보면 그 방파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테트라 속에서 꼭 두더지 게임하듯이 머리가 이렇게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오후 시간이 되면 숲이나 바닷가 근처는 또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어스름해지면 그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점심 먹고 나면 맨날 학교 째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또 학교 생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나 선생님들은 제가 맨날 학교 째고 도망간다고 맨날 뭐라 하시고 혼만 내시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아이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쳤어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죠, 이건. 그때부터 아마 한 30대 초반 네. 때까진 정말 줄기차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서 춤추는 여자도 보고. 아이고. 그냥 일상이었네요, 일상. 네, 그것도 한 몇 년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흠칫흠칫 놀라는 건 똑같아요. 예. 지금은 그때만큼은 자주 보이진 않는데, 네. 얼마 전에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돌비 듣다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제 방송 듣고 가기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지금 들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돌비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여요. 아이고, 안 되는데. 저희 채널이 아니라, 그냥 그때가 또 마침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동안은 사는 게 바빠서, 별로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한 반년 전쯤에 우연찮게 듣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때는 일주일 내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돌비 듣고 있었는데, 네.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공포에 심취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얼추 좀 영적인 그런 원래 귀신을 보시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30대 초반쯤에 마지막으로 연가를 봤을 때 네. 그때 제가 상담드렸던 무당 선생님 말로는 아마 당분간은 안 보일 건데 네 눈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 언제라도 보이긴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원래 저는 귀신 보시는 분들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네. 사연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그쵸. 텐데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보이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보이는 기간이 있다가 이래서 더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로도 들리고 말도 걸고 네. 자꾸 이러니까. 근데 저는 왜 더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애초에 원래부터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적응이라도 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쵸? 근데 네. 사고로 인해서 영안이 트이셔서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남자아이를 봤을 때 예. 처음에는 우리 병실에 있는 환자인가 보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 옷차림 때문에 문병원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희한하게 머리 스타일이나 옷을 입은 건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쟤는 희한하다. 어떻게 볼 때마다 뒷모습만 보이냐. 그랬었는데 그 애가 귀신이었던 거죠. 그죠. 예. 오늘은 루다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절에 가셔서의 또 일들 그리고 그 후의 일들까지 좀 띄엄띄엄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살아왔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또 얘기를 안 해주신 에피소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많아요. 그쵸.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또 시들무에서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실 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굉장히 용기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좋은 현상으로 사람들과 어떤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믿어준다든지 이런 걸 겪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15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저희 할머니가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귀신을 봤다는가, 귀신이랑 대화를 했다던가,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 할머니 말고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거를 보고 산다는 거를 말해야 뭐 믿지도 않을 거고, 말해봐야 맨날 뭐 병원 가라, 병원 가봐라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그쵸. 예. 근데 네. 루다님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반은 욕하고 안 믿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근데 네. 반은 그래도 루다님 같은 분들도 계신 거고 조금이라도 겪었던 분들도 계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라도 있다라는 게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 루다님도 네.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차분하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몰입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귀신을 봐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는 사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들으면서 뭐 아예 또 거짓말 치는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들무는 이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한 또 다른 견해도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제보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